사장님이 단단히 화가 난 듯하다. 홍명보 출입 금지 내건 편의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연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은 제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시즌에 축구 영웅이다 보니까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비웃는 분도 계실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명예는 굉장히 실추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홍명보는 출입 금지다 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졸전 끝에 이 국가대표팀의 32강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 편의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은 출입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대중들은 사장님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 축구 팬의 분노가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홍명보 또 선수 탓. 박사학위 논문에는 월드컵 감독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언론 기사의 정면 반박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최근 이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 제대로 뛰어줬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전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선수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게 되면서 사실상 선수 탓으로 패배를 돌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 저도 코치진도 당황스럽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경기가 안 풀리면서 선수들이 조급해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박사학위 논문에는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험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에서 홍명보호를 향한 비판과 맞닿는 문장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은 이미 10년 전 2016년도 6월 고려대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독이 팀을 운영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고 되어져 있으며 리더로서 감독은 팀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쇠퇴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좌지우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논문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의 역할은 다른 어떤 대표팀보다 막중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월드컵 대표팀이 한국 축구의 얼굴이라면 그 팀을 이끄는 감독은 결과와 내용 모두에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이 뭔지 아십니까? 홍명보 감독이 낸 논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월드컵 대표팀 감독에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월드컵 대표 선수들은 각자 강한 개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선수의 선발과 차출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은 이번 10년 전의 학위 논문에서 장기적 관리, 하나의 팀, 단기 소집 성과, 감독의 선택과 추진력을 말을 했는데 이번 대표팀이 그 기준을 충분히 보여줬는지 의문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특히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역시 논문 안에서 중요한 실패 경험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본선에서 1무 2패에 그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죠. 논문에는 홍 감독이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실패한 감독으로 평가받았고 대중들에게 독선과 아집, 잘못된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비판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홍 감독은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고 월드컵 실패의 부담을 직접 겪었으며 그 경험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세요. 홍명보, 제가 옛날에 2014년도 월드컵 나갈 때는 50배 정도 어려웠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수단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냐. 왜냐면 지금 패배도 했고 워낙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월드컵에 나와서 안팎으로 이 정도로 뒤숭숭하지 않은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 2014년도 브라질 대회 나갈 때는 이거의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 참 홍명보 감독의 아쉬운 대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죽했으면 댓글 반응에 충격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감독의 그릇이 아니다. 진짜다. 웃음만 나온다. 완전체다. 선수 탓만 한다니. 이야, 허탈한 감탄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어떻게 졸전을 벌인 감독이 하는 기자회견이라니. 대단하다. 대다수 국민분들의 반응 아닐까요? 오죽했으면 언론 기사도 홍명보 감독의 어떤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기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몬테레이 참사 하루 만에 웃음꽃, 홍명보 감독은 화기애애했다. 다른 조의 운명을 맡긴 채 미소는 만개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회복 훈련에 돌입한 홍명보호는요,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아공에 패배한 이후 한국은 90분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반복한 끝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몬테레이 참사라고 불릴 만한 충격적인 패배를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28일까지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대표팀은 남아공전 직후 몬테레이를 떠나 과달라하로 이동을 했고 베이스 캠프인 곳에서 회복 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장 분위기가 축구와 국민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개된 사진 속 홍명보 감독은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아니 그 이전에 진짜 이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던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상태로 귀국하면 국민분들의 이 계란 세례가 쏟아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면 이강인의 표정은 매우 무거웠다. 회복 훈련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표정을 감추지 못하여 홍명보 감독의 미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잔디를 내려치던 이강인 선수는 회복 훈련에서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면 감독이었던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받아야 하는 감독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펴 있었다라는 건, 글쎄요, 뭐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그러면서 왜 선발로 쓰는 거야? 홍명보 인맥 축구 아니냐? 팬들의 비판을 끝내 뒤집지 못했다. 남아공전 선발 이태석, 크로스 성공률 제로, 아쉬운 활약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체코전에서의 좋은 모습이 남아공전에서 싹 사라지게 된 거죠. 비판을 받으면서 역사상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선수가 대회 직전까지 팬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인상적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다. 체코와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하자 의문을 표했다. 왜 선발로 썼냐? 이태석의 아버지인 이을룡과 홍명보 감독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 함께 출전한 사이였다. 그러다 보니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인맥 축구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정도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체코전에서는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이태석 선수가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나마 다행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경기 이후에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가장 많은 국민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대한민국 축구 참사에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의견은 엇갈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날씨 탓 변명 안 된다.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웠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는 날씨 탓 그런 거 상관없었다. 다른 더 더운 날씨에서도 우리는 경기를 해왔었다. 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홍명보 감독은 날씨 탓 때문이었는지 선수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기사에도 보면 무더운 날씨? 그건 아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고, 김민재 선수도 날씨가 덥지만 우린 그런 곳에서도 경기를 해봤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는 다르게 홍명보 감독은 뭐 다른 이유를 찾아도 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환경적 요인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참 할말하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악으로 사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명보호 32강은커녕 이대로 짐 싸서 귀국해야 하나. 에콰도르 독일의 2대1 역전승 초이변. 한국 32강 갈 확률 더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26일 오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에콰도르의 2대1로 충격적으로 독일이 패배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32강에 진출할 경우 유력하게 맞붙을 수 있는 후보였는데 에콰도르가 1승 1무 1패로 2조 3위가 되게 되면서 에콰도르의 골 득실에서 마이너스 1에 한국보다 앞서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 겁니다. 쉽게 말하면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한국이 32강에 진출하게 되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점점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된 거죠. 이러다가 32강 탈락 아니냐 라는 말이 빗발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축구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불안함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놀랐습니다. 전술의 불명확, 손흥민이 있든 없든 남의 나라 경기를 왜 봐? 무관심했던 한국 팬들 28일까지 피말리는 상태이다 라고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홍명보 청문회 열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난타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시사부문 1위였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부진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축구를 안 본 게 수명을 몇 년을 늘렸는지 모르겠다. 대한축구협회의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하여 국민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분명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축구 유망주들이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국가대표가 되기 어렵고 선발되어도 벤치에 머무는 현실이 있다. 축구협회를 탈탈 털어야 한다.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선수 출신의 홍명보보다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한 겁니다. 감독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말이 국민분들이나 축구팬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홍명보 감독은 이번 사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선수 탓을 한다라는 오명을 쓴 채, 그런 비판을 뒤집어 쓴 채 선수들에게는 책임과 부담감을 지우게 되고 본인은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상황,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나 싶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논란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이유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하게 되었고 공격 전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후반부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죠. 반복되는 빌드업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남아공의 촘촘한 수비를 흔들지 못했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변칙적인 움직임, 전술적 변화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으며 남아공은 조직적인 수비로 한국의 공격을 손쉽게 차단했습니다. 한국이 이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 플레이로 유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10년 사이에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몇몇 선수에게만 기대야 하는 한국 축구가 되고 만 거죠. 오히려 후반 중반 결승골을 터트린 뒤에는 더욱 수비 라인을 내리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는데 한국은 결국 골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필드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이 장면이 많은 SNS와 온라인상에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다. 아쉽게 졌다면 분해서 눈물이라도 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너무나 허탈해 보인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패배할 때마다 이렇게 오열을 했을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선수였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별다른 반응조차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습니다. 선수들이 안 뛰던데? 라는 질문에 홍명보 한번 알아볼게요. 야, 이게 참 대답이 굉장히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합니다. 저 보면 저희도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선수들이 왜 제대로 뛰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감독이 그걸 알아보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정말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건지 많은 국민분들의 의문점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반응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기사에서는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던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20억도 아닌 37억이었다. 해외 매체가 추정하기로는 48개국 사령탑 급여 순위에 16위, 일본 감독의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이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20억이라서 이거 감독 사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는데 20억도 아니고 37억이었다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말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한간에 알려진 금액보다 높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급여 분석 기업에서 48개 팀 감독들의 연봉 순위를 공개했는데 그 매체에선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216만 유로, 약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이번 일본 축구 어떻습니까? 역대급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8강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도 14억 수준입니다. 2배 이상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홍명보 감독의 이 연봉 순위표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홍명보 감독의 연봉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감독 연봉 몰수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와, 글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던 홍명보 감독, 최악의 졸전에도 자진 사퇴 의사 없다. 한 경기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겠다.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전의 연속적인 졸전에도 감독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언론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 나머지 조들의 상황에 따라 32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는 등 이변이 계속되며 한국의 32강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아공전 패배 이후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던 홍명보 감독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잇따른 졸전으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끝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경기를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추겠습니다. 32강전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패배의 원인도 자신의 전술적 패배보다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 날씨도 더운 탓 덕분에 여러 가지로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본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선수 탓과 변명으로 일관한 홍명보 감독. 이게 할 말인가? 나도 당황스럽다. 아니 나도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전을 펼친 감독이 하는 말이 30억이 훌쩍 넘는 연봉을 벌써 2번이나 받은 감독의 입에서 나도 황당하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와 심지어 축구계 동료들조차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엉망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이거나 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 부진했던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 라고 밝힌 겁니다. 홍명보 감독만이 모르는 걸까요? 지금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쓴 홍명보 감독. 선수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또다시 실망감을 안겼다. 자, 홍명보 감독에 이어서 설령우 선수는 고소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설령우 선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요. 경기력에 대한 의견과 평가는 스포츠의 일부다.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육두문자,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는 이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게시물과 댓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고소하겠다라는 선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좋을까요? 사실 이 외에도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팀에 대한 실망감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강수를 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를 하면서 오연규 선수를 최전방에 세웠기 때문이죠. 오연규, 황희찬이 첫 선발을 받게 되면서 두세 포지션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훨씬 파격적인, 그러니까 원톱으로 나섰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것부터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니 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지? 뭐 축구 팬분들 사이에선 손흥민 선수가 원탑을 하는 게 맞네 아니네. 또 나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윙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만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결국 손흥민 선수를 조커 카드로 써버린 홍명보호는 남아공에게 한 점의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32강 무산 위기에 놓여지게 됐는데 심각합니다. 각조 1, 2위 24팀과 3위 중 상위 8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는데 한국보다 승점이 높거나 골 득실이 앞서는 8팀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32강 진출 탈락을 하게 됩니다. 16강도 아니고요. 32강 탈락을 한다라는 건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많은 해외파들이 있는 한국 축구의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겨도 모자랄 판에 비기기는커녕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자, 결국 홍명보호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결국 32강에 오르지 못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오죽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뀔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박지성 선수는 아나운서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짧게 잡아도 10년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배성재 아나운서가 말도 못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박지성 선수의 표정을 보십시오. 참담하고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예전 2002년도 월드컵의 영웅들이었던 박지성, 홍명보, 김남일 각자 감독과 선수와 아나운서를 하지만 해설위원을 하지만 왜 하나같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전현무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이영표 해설위원의 격분에 당황한 거죠. 충격적인 패배에 책상을 쾅! 3번이나 내리쳤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영표 위원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영표 쓰면 명장병에 걸려서 손흥민을 뺐다. 김영광 남아공전 패배에 분노의 저격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자 이건 전적으로 감독 책임이다. 확실하다. 베스트 멤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한 변수도 생각했어야 한다. 수비수가 분명히 부상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한다. 근데 다 놓쳤다. 그리고 손흥민의 선발 제외에 대해 왜 갑자기 명장병에 걸려서 흥민이를 베스트로 쓰지 않고 그랬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손흥민을 뺀 이유가 궁금하다. 왜 선발 명단에서 뺐을까? 그거는 왜 제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손흥민을 풀타임 쓰기 싫었던 거다. 명장병은 스포츠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조어로 감독이 자신의 전술, 철학과 판단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경기 상황, 선수들